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홈스쿨링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홈스쿨링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5가지 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홈스쿨링이 처음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준비물이라든지 따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족은 뭐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 2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먼저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아이가 홈스쿨링으로 검정고시를 한다. 2번째, 미국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홈스쿨링으로 학습을 하면서 한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2가지 다 아이가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2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정할 때는 먼저 검정고시의 경우에는 추천을 하는 방법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4개월씩 끊어서 한 학기 과정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수학, 영어, 국영수, 사과 이렇게 해서 5과목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쭉 가면 중학교 3학년 때 고3까지의 내용을 선행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검정고시를 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자신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2번째는 이제 온라인 스쿨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스쿨 아베카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제 이후에는 BJU로 갈아탈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온라인 스쿨을 진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스쿨 같은 경우에는 강의 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할 건지 이렇게 과목별로 시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해야 되는 과목 하루에 10가지 과목이 있다면 7가지씩, 7가지 정도씩 하고, 그래서 한 세트, 2세트로 나눠가지고, 3세트로 나눠서 하루 세 세트를 이제 2세트만 하고 3분의 2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70 강의를 이렇게 쪼개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BJU 같은 경우에는 180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할지 정을 다음에 이제 BJU를 하게 된다면 정해 보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학습을 할지 계획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계획표를 알 수 있게끔 매주 일주일치 이렇게 학습 계획표를 여기에 짜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체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알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직접 알 수 있게끔 계획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번째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습 환경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2번째는 이제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학습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부분이 뭐 따로 꼭 책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컴퓨터를 하는 공간과 공부를 하는 공간을 분리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공부는 이곳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 거실 공간에서 이제 아이가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거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주변에 전자기기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당연히 어른도 그럴 건데 아이들은 더 자제심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조율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정말 공부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 주어야지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공간을 좀 더 많이 정확하게 아이가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2번째,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학습 공간을 분리한다고 해서 책을 뭐 읽을 때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된다, 이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홈스쿨링의 장점이 이제 조금 더 유연한 대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홈스쿨링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엄마는 아이가 공부할 때 바닥에서 공부하고 누워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홈스쿨링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미국에 사는 엄마였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뭐 소파에서 앉아서 라스키즈를 한다든지 듀오링고를 한다든지 뭐 자기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별다르게 터치를 하거나 거기에서 하지 말고 책상에 가서 해 이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대신 숙제를 할 때는 숙제하는 공간인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3번째는 뭔지 알아볼게요. 3번째는 바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다양한 학습 자료라고 하면 뭐 붙이고 자르고 소근육 조작 운동을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온라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가 지금 혼자서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 혼자서 하는 공부 시간에는 제가 따로 도움을 준다거나
도움을 줄 때도 있지만 따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시간 안에만 끝내 놓으면 이제 제가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키즈나 듀오링고 그리고 비스트 아카데미, 호주 잉글리시, 타자치기 이런 부분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홈스쿨링을 할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그 아베카 시간에 이제 이런 액티비티를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만들기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만들기 자료로 아이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미술 활동이나 창의 활동 역시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기 부분입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자기 시간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시간 안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화요일이라든지 아이가 일정이 바쁜 날에는 더더욱 조금 당겨서 일정을 당겨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약간의 유연성은 있지만 그래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11시부터는 숙제, 아베카 온라인 스쿨을 하고 2시간을 그리고 태권도를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책 읽기랑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는 자신이 해야 될 거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항상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고 이거 하기 싫은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그러면 오늘 많이 힘들어서 이걸 못할 것 같다면 그러면 그렇게 유예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이제 일정을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답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의 피드백을 존중하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저희 아이도 아베카가 이제 자기한테 안 맞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가 직접 하는 공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아이가 이 공부해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는 최대한 바꿔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저희 아이가 로봇 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근육 조작이 힘들고 아직은 자기가 힘들다고 2번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억지로 그래도 다녀야지 해야지 할 건 해 이런 식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이 부분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베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학년 지금 그만두고 싶어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이제 이 아베카 180강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고 나서 다음 학년 거를 준비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이의 의견, 아이가 직접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 뭐가 더 쉬운지, 뭐가 어려운지 이렇게 해서 더해지는 거거든요. 저희 또 아베카 수학이 너무 쉽다고 해가지고 아이한테 비스트 아카데미라고 이제 지난번 소개드렸던 수학 그 앱 역시 앱 어플 이런 거 역시 지금 저희 아기가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제 홈스쿨을 진행하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역시 홈스쿨링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심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많이 또 대여도 보고 그리고 또 많이 만족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홈스쿨링을 준비하면서 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실수는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최대한 줄여가면서 아름다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